접니다. 제 이름은 최치원입니다. 이름이 좋죠? 네. 초등학생들, 중학생 정도 되면은 다 제 이름은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은 장교로 가셔서 의무복무 2년 6개월만 하고 퇴직하셔서 이제 교직으로 쭉 인생을 살고 계시고, 저는 이제 군대에 남아서 군생활을 해서 31년간 군생활을 하고 대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신대 군사학과에서 이제 고향 후배들을 군인으로 양성하는 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사학과니까 군사학과를 조금만 설명을 하면은, 군사학과는 나오고 나면은 장교로 4학년 졸업하면 장교로 인간합니다. 소위로 인간을 하는데 4년 동안 등록금을 안 내고 장학금을 받고 다닙니다. 지금 여학생들 작년에 우리가 40명인데 그 중에 여학생이 15명.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소위면은 공무원으로 따지면은 7급 공무원 정도 되죠. 여러분들 뭐 군대는 별 관심이 없겠지만, 제가 하여간 군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제 군복을 사랑했고 또 군인이었던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고 힘든 게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31년 하면서 한 18번을 이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번, 한 1, 2년 사이에 한 번씩은 이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들은 뭐 어차피 내가 지켜가면서 하면 되니까. 제일 힘든 건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그만 미안하죠. 가족들한테 좀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대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군대 생활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대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군대를 통상 간다 그러면 병사로 가든지 부사관으로 가든지 장교로 가든지 셋 중에 하나로 가요. 여러분들 오빠들이나 삼촌들이 나 군대 간다 이야기한 것은 주로 병사로 가요. 병사로 가서 18개월간 하고 병장으로 전역을 하죠.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면은 다 가요. 건강한 남성이 무조건 가야 돼,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든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가면은 부사관으로 가요. 부사관으로 가면은 4년 동안 하사 달고 의무복무를 하든지, 아니면은 계속 군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중사, 상사, 원사에서 자기가 이제 군생활을 직업으로 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교로 가는 거, 장교로 가면 이관 소위로 가는 거예요. 소위로. 소위로 가면은 사관학교를 나오든지 대학교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그럼 소위로 갔다가 여러분 교장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2년 반 내지 3년 하시고 중위로 전역을 하시죠. 그리고 군생활을 쭉 하면은 이제 대위로 해서 의무복무 한 5년 내지 6년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군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연간장교,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되죠. 저는 대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장군, 그 다음부터 계속 열심히 하면은 장군도 돼요. 장군 왜 못 되셨습니까? 학교 가면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육군의 대한민국에 장군은 300명밖에 없어요. 300명밖에 없으니까 장군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계급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크게 군생활에 관심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 저는 이제 성공산에서 태어나서 유달산에서 주로 자랐습니다. 성공산은 신안군 알패도에 있는 산이에요. 알패도 아시죠? 네. 저기 이제 저 사진이 성공산의 사진. 우연찮게 성공산하고 유달산하고 높이가 해발보다 같더라고요. 근데 성공산은 왜 성공산이냐면은 옛날에 송장군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송장군이 태어난 공간, 동굴이 있다고 그래서 성공산이에요. 송장군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고려 때 몽고하고 항쟁했죠. 삼별초 항쟁. 삼별초 항쟁할 때 삼별초가 제일 마지막까지 항쟁한 데가 진도잖아요. 진도의 전초기지 제일 앞에 들어가는 막는 산이 성공산이었어요. 성공산 기록에 의하면은 성공산에서 3번 싸워서 송장군이 3번 이겼다라고 해요. 저 밑에 있는 마을이 잘 안 보이는데 마을이 제 태어난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기 올라가서 형들하고 따라서 올라가서 저 산에 가서 많이 놀았죠. 지금도 가면은 산에가 성곽 그때 쌓던 성터가 있고 밑에 사용했던 우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목포에서 나왔습니다. 목포는 북초등학교 나왔고 고등학교는 목포고등학교 나왔어요. 제가 문제 하나 내면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전 중학교가 어디를 나왔냐면 여러분들하고 쌍둥이 학교를 나왔어요. 너무 빨리 맞히면 누구예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도서 상품권입니다. 좀 이따 나중에 여기 그 컵도 받아가세요.
영흥중학교를 나눴는데 영흥중학교하고 정명여중학교는 쌍둥이 학교예요. 정명여중이 1903년도에 미국의 그 장로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학생 10명을 뽑으면서 시작을 했죠. 영흥중학교도 같은 해에 미국의 장로회 선교사님이 와서 남학생 10명을 뽑아서 똑같은 해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1937년도 일제 그 치하에서는 신사 참배 거부운동을 해가지고 정명여중이 폐교됐어요. 마찬가지로 영흥중학교도 그때 똑같이 신사 거부운동을 해서 영흥중학교도 폐교됐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명여중으로 다시 문을 열었고 거기도 영흥중학교가 아직 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바로 이 건너편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도 정명여고하고 똑같은 그 돌로 된 그 블록으로 지은 똑같은 형태로 지어진 학교였어요. 그래서 오늘 또 더군다나 그런 학교에 우리가 항상 내가 바라만 보던 학교에 젊은 청소년 시절에 여기 와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주로 자랐는데 목포에 있을 때는 제가 죽교동에 살아서 유달산에 많이 올라갔어요. 유달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요즘은 케이블카에 연결되어 있죠. 케이블카에 연결되어 있는 길게 된 섬, 옛날에 용섬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고하도이죠. 고하도. 높은 산에 산 아래에 있는 섬이라 그래서 고하도예요. 고하도를 많이 여기 여러분들도 고하도를 봤을 거야. 고하도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전적비가 있어요. 전적비가. 왜 이순신 장군 전적비가 거기 있냐면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죠? 명량해전이 12척으로 13척으로 133척의 애군을 무찌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108일 동안 고하도에 계셨어요. 고하도에 계시면서 배도 다시 건조하고 군인들도 다시 양성하고 또 식량도 확보하고 그랬죠. 근데 또 애구들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밤에는 불을 켜놓고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강강수월래라고 해요. 강강수월래라는 원래 경계를, 주의를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주의를 경계하라. 그래서 병력이 마치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강강수월래, 요즘 춤으로 발전이 됐죠. 그 건너편에 보면 큰 바위 있죠. 바위가 뭐예요? 너족봉. 너족봉이. 멀리서 보면은 이게 마치 그 별단을 쌓은 것 같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위에 바로 올라가면 유달산 초입에 이순신 장군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족봉도 보고, 고하도도 보고,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계시고.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100원씩 내가지고 100원씩 내서 만든 동상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유달산을 많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봤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꿈은 어렸을 때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다음. 제가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31년을 했으니까 많은 부하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병사들도 오고, 부사관도 오고, 장교도 오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많이 나누어서 물어보면 제가 꼭 항상 네 꿈이 뭐냐? 라고 물어봐요. 네 꿈이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 이야기를 잘 못해요. 정확하게 프로테이즈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에 한 80% 이상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군대에 올 나이가 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로 오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하다가 군대로 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가장 열심히 살아야 할 나이 때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계급 높은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당황해서 그러기도 하고 뭐 잘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 그런 이야기 뭐하러 합니까? 그런 뜻을 안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지만 그 대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15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다음 주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들 작년도 21년도 2월달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조사했어요. 중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한 60%가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장은 뭐? 아니요.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를 안 다니는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네 꿈이 뭐냐? 그럼 저는 이순신 같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겁니다. 링컨 같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뭐 정지현 같이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에디슨 같이 훌륭한 발명가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페스탈로치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거고 나이팅게일 같은 뭐 간호사가 되는 거고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중학교 되면은 좀 찌그러들고 고등학교 되면 좀 찌그러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은 20대에서 물어보면은 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어서? 아니야. 희망이 없어서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치꼬라지를 치가 아직까 그러는 거야. 치꼬라지를.
왜? 자기가 의사 되려면 의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 지지를 못해. 근데 내가 의대 간다는 소리 할 수 있어요? 못해. 못하다 보니까 자기 상황에 맞는 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이 자기 성적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기 네 분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이순신 장군 공부 잘하셨을까요? 아니요. 왜 못했을까요? 훌륭하신 분인데. 운동하는. 이순신 장군께서는 정확하게 어디가 공부를 하셨다는 건 안 나왔는데 보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는 문과 공부를 했어요. 과거를 시험치기 위해서 문과 공부를 20살까지 하다가 문과 공부를 포기하고 20살 동안 20살부터 8년 동안 문과 공부를 하신 거예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가 8년 만에 시험 쳤는데 똑 떨어졌어요. 다시 4년 동안 또 공부하셨어요.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우리가 과거 텔레비 보면 장원급제요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장원급제는 1등한 사람한테 장원급제라고 그러고 그냥 과거에 붙이셔서 급제하셨어요. 몇 등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꼴등은 안 했어요. 28명 선발하는데 12등 하셨어요. 28명 뽑는데 12등. 10명 중에 한 4등 정도 하신 것 같아요. 40% 정도. 그 정도로 하셔서 그때가 32살이야. 그래서 33살에 구국공무원으로 관직에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훌륭하시 그렇게 뛰어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옆에 정주영, 저분 알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이 어디죠? 삼성, 또 LG, 또 현대 누구야? 현대 좀 더 선물 하나 받아가니? 네. 현대그룹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다녔어요. 잘 들린가요? 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하셨어. 상경을 해서 막노동한 거예요. 막노동 하다가 20살 때 쌀집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쌀집 점원으로 갔는데 너무 성실해. 너무 착실해. 이게 주인이 3년 동안 지나나서 이제부터 네가 이거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말하는 현대라는 그런 기업을 만드셨어요. 자기 동생들도 다 회장이죠. 그래서 왕회장이라고 불렸어. 왕회장님.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어요. 한때. 그 밑에 에디슨, 여러분 세계가 다 아는 박물관가잖아요. 저 사람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자퇴했어요. 왜? 이해력이 부족해서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초등학교 공부를 마치고 12살부터는 뭐 했냐면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신문 팔고 음료수 팔고 그때 화물칸에서 생활했어요. 시간이 나면은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화물칸에 앉아서 실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불 여기 이만큼 밟고 이런 걸 쓸 수 있는 게 이 사람 때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예 초등학교를 못 갔어요. 초등학교 자체를 안 다니신 분이야. 저분은 그냥 도박을 해서 나중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약점이 못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 당신은 어디 학교를 다녔습니까? 어디서 지식을 공부를 했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야. 이게 링컨 대통령이 그랬대요. 나는 학교 안 다녔다. 근데 나는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다. 나는 누구 못지않게 책을 많이 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들 네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 마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공부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너무 공부 등수에 순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다음 장 한번 봐. 누구예요? 몰라요.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게 당연해. 내 딸이야, 내 딸. 잘 모르는. 우리 딸은 초등학교를 6년 동안에 4번 옮겼어요. 중학교를 3년 동안 2번 옮겼어요. 애한테 어디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는 소리를 못해요. 제일 걱정은 딸인데 가서 애들하고 사이가 어떻게 지낼까 이게 제일 걱정이야. 그래서 학교를 옮기면은 이제 돈을 1,000원짜리나 이걸 좀 줘요. 애들 어렸을 때 뭐 사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가서 좀 우리가 과자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먹으면서 친해져라. 그래서 항상 걱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내서 보니까 장점이 됐더라고요. 남들한테 조금 손해보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베풀어야 친구가 생긴다는 걸 알아요. 요즘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얘는 초등학교 때는 꿈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뭐 장래 희망 써오라 하잖아요. 없음이라고 써왔어. 없음. 중학교 때 장래 희망이 두부장수였어.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부모님 뭐 희망 그거 쓰게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 엄마가 두부장수라 해서 자기 두부장수 써줬어요. 고등학교 때도 가니까 장래 희망을 쓰라고 했대요. 두부장수라고 쓴다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당신이 딸하고 좀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하고 둘이 이야기해서 뭐 되고 싶니? 이렇게 두부장사 되고 싶다. 아니 그럼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뭐 되고 싶니 말고. 되고 싶니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두부를 너무 좋아하는데 두부를 좋아하는데 맛있는 두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또 세계에도 알리고 싶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구 탓이었냐면 두부장수가 내 탓이었어요. 내가 두부를 좋아해. 두부를 좋아하고 군대가 이게 시골로 가다 보면 두부 맛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제가 근무하니까 못하고 토요일날 되면은 딸이랑 와이프를 데리고 맛집을 데려요. 그럼 두부를 먹으러 다녔어. 그러니까 애도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두부를 먹다 보니까 두부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은 네 꿈을 이렇게 하자라고 정했어요. 넘겨보세요. 아니 가장 맛있고 건강한 두부를 만들어서 알리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팔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알리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애 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두부 만들어요. 두부 만들어요. 두부 팔고 있어요. 어디서? 풀무원에서. 풀무원에서 두부를 해외에 판매하는 해외 사업 마케팅부에서 해외에다 두부 팔고 있어요. 이 친구가 공부를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뭐 아주 못한 편은 아니지만 잘하지 못했어. 면접하러 갔잖아요. 면접하러 가서 임원 면접. 우리 회사 왜 지원했습니까? 물어보겠죠. 물어보는데 우리 딸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집들의 두부에 관해서 설명을 했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랑 어디 갔을 때 이 집은 어땠고 이 집은 어땠고 물론 나중에 이제 좀 찾아보고 정리를 했겠죠. 그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맛있는 두부들을 보고 먹고 나는 자랐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맛있는 두부들이 너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깝다. 외국에도 알리고 싶다. 회사에서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당연히 뽑겠죠.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는 거 뭘 되고 싶냐가 아니고 뭘 하고 싶냐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항상 거기다 장래 희망이라고, 장래 직업이라고 써놨더라고. 장래 직업은 기존에 있는 직업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고르다 보니까 내 꼬라지를 내가 아는데 못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이,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장래 직업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우리가 꿈을 가져라 그러면 통상 꿈 하면 성공. 성공하면 뭐예요? 사회적으로 일단 그 명성이 좀 지위를 얻는 거, 또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받는 거, 또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거. 이게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돼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보면은 버럭 오바마 대통령이죠. 흑인으로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또 흑인 인종차별을 위해서 대통령 기간에도 노력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분은 자기 아버지는 케냐 사람이에요. 케냐 사람에서 유학생이 흑인이야. 자기 엄마는 미국 백인이었어요. 결혼한 사이에 났어요. 근데 2년 만에 두 분이 이혼하셨어요. 주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운동은 되게 잘하셨다고 그래요. 운동은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마리아나, 여러분들 말하는 마약이, 또 대학교 1학년 때 마약하고 히피 문화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엄청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사회운동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각성을 하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서 하버드 로스쿨을 가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 옆에 분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 지금 저 컴퓨터 쓰고 하는 게 이 사람 때문이죠. 네. 이 사람은 바락 오바마보다 더해.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가지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양부모 밑에 자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계속 초, 중, 고등학교 낙제생이었어요. 성격도 아주 개파게, 친구도 없어.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집에 앉아서 맨날 기계를 분해하고, 결합하고, 이런 데만 취미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교 어렵게 갔어. 대학교 1년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하고 나서 게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6개월 다니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하고 둘이 자기 집 지하실에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우리가 말하는 PC,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대중적으로 보급했어. 그게 애플1이야, 애플1. 그래서 애플사를 만들었죠.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세계 거의 부자 몇 명 꼽으면 꼽을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도층이 되거나 부자가 되는 거 물론 꿈이고 큰 꿈이고 자기 꿈을 노려가면서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이겠죠. 다음 장. 이분들은 어떨까요? 이분 누구예요? 왼쪽에 이순신 장군, 오른쪽에 슈가이처. 가운데 분 누구신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 옆에 지금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선물도 받아가세요. 윤봉길 의사예요. 이분들 삶은 어땠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죽어라 나가서 싸웠어요. 열심히 싸워서 나라를 지켰어.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죠? 결국은 파직당하고 하옥돼서 심하게 고문을 당했어. 그리고 옹균이가 일본과 싸우지고 완전히 다 말아먹었죠. 다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왕이 야, 니 다시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명량해전에서 12척 가지고 133척을 무찌르시고 2달 후에 열양해전에서 돌아가셨어요. 윤봉길 의사 23살에 집에 결혼하고 애 갓난애기 막 태어난 애하고 애 2살짜리 애 놔두고 나갔어요. 남아가 집을 나서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딱 글을 써놓고 비장한 마음으로 중국에 갔죠. 그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저한테 일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홍콩공에서 일본 왕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거기 군 지휘자들 뭐 사회 높은 사람 일본 사람들 다 모였을 때 거기다 폭탄을 던졌죠. 우리가 통상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는데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으로 안 던졌고 물통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 최고 사령관부터 해서 5명을 현장에서 즉사시켰어요. 그 본인도 잡혀 체포됐죠. 그 군법에 의해 해부됐어. 그 총살당했어.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어. 총살당했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분을 어디다 매장을 했냐면은 일본군들 군부대 있잖아요. 군부대 계단 밑에다가 매장을 해서 그 일본 군인들이 계속 거기를 밟고 다니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슈가이처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야. 신학자셨어요. 그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도대회 있잖아요. 목사님들 모여서 전도대회 하는데 아프리카에 의사가 없어서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데 의사가 아니잖아. 그 7년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 면허증을 따자마자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죠. 근데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 그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점령한 거예요. 국적이 독일이야. 그 프랑스 군한테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1년을 계시다가 추방당했어. 그 전쟁이 끝나자 다시 또 아프리카에 가셨어. 열심히 봉사하다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물론 이분들은 우리가 볼 때 다 위인들이야. 지금 위인들이라 하고 많이 배우고 있죠. 근데 이분들 삶으로 보면은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았을 때 사회적으로 큰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니고 큰 부를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기의 꿈을 위해서 계속 그 꿈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으신 분들이야. 다음 장입니다. 재미가 너무 없어졌고요. 뒤에 걸 먼저 막 다 버프니까. 이건 이제 2021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에요. 83.6세죠.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합쳐서 평균 그래. 여자들이 한 6년 더 살더라고요. 남자들보다 6년 더 살아.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세대가 되면은 내가 볼 때 한 90세? 한 100세 살지도 몰라요. 근데 9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인생의 시계를 만들었어요. 저하고 교장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60이야. 나이가 60이면 하루로 보면은 이제 오후 4시예요. 니엇 이제 석양이 지기 시작하죠. 하던 일들 마치고 이제 휴식하러 들어가야 되는 시간. 여러분들은 15살이잖아요. 15살이면 새벽 4시야. 응?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어.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이제부터 하루가 시작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야. 여러분들이 인생으로 보면은 90세라고 보면은 앞으로 75년이 남았어. 75년이 듣기만 해도 무섭다. 75년. 응? 75년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꿈이 없는 거야. 군대에서 사격을 잘하려면은 뭘 하냐면은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 막 자세도 가르치고 조준하는 것도 가르치고 막 격발하는 것도 가르치고 호흡법도 가르치고 막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제대로 식별해야 됩니다. 내가 쏴야 될 목표를 정확히 보고 쏴야 되는데 아무리 다른 기술이 좋더라도 옆 목표에다 다른 목표에다 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다. 꿈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꿈은 행복한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저 의사 못 될 것 같은 게, 못 되긴 왜 못 돼? 여러분들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부터 하면은. 지금 대통령 하겠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의사 되겠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뭘 해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나이다. 여러분들이 현실에 너무 안주해서 네 꼬라지를 너무 일찍 파가지 마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의 꼬라지는 아직 하나도 정리된 게 없어. 얼마든지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기죽지 마라. 알았죠? 네. 10분간 쉬었다가 처음 시작이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한 35분 동안은 우리가 꿈이 왜 필요하냐, 그다음에 꿈이 왜 있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맨날 꿈은 가지라고 그러면서 그럼 꿈을 어떻게 설계하냐, 내 꿈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네. 그냥 엔터. 제가 후보생 시절 때 대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교 졸업생 선배 중에 처음으로 장군 되신 분이 학교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신 거예요. 2시간 동안 강연을 하셨어요. 뭔 이야기 하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 치 잘났다는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대부분이 끝나고 날 때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질문 있으세요? 그러잖아요. 질문 있으세요? 하면 대부분이 손 안 들어. 왜?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근데 질문이냐 그러니까 우리 동기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엔터 한번 눌러주세요. 장군님은 소위 때부터 꿈이 장군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좀 황당한 질문이죠. 네. 황당하면서도 중요한 질문 같아. 장군님은 소위 때부터 꿈이 장군이었습니까? 이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돌아서서 하나 누른 게 중위를 쓰신 거예요. 중위가 소 이후의 계급이 중위예요. 나는 소위 때 가장 달고 싶었던 계급은 중이고, 중이 때 가장 달고 싶었던 계급은 대이고, 대이 때는 소령, 소령 때는 중령, 중령 때는 대령이었다. 대령이 되고 나서야 나는 장군이 될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한 오늘 장군이 됐다. 그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아주 멋있는 말이었어.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내 마음속의 꿈은 하늘의 모든 별을 단다면 다 다는 거였고 현 생활은 다음 단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마음속의 꿈은 별 한 개가 아니고 하늘의 모든 별을 다 다는 게 마음속의 꿈이었어. 현 생활은 다음 단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중요한 이야기죠. 다음은. 저도 이제 생활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군인으로 산다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고민이 필요해. 우리가 뭐 내가 이분들하고 비교할 정도 깨고는 안 되지만 석가모니 이분은 29살 때 출가했어요. 29살 때 출가해서 생로병사가 뭔지 괴로움이 뭔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깨달음을 얻고 해탈해서 부처가 되신 거예요. 공자, 우리 아시는 분이죠. 공자. 4대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만 빠졌어. 공자 선생님은 56세 돼서 자기가 공부를 세상 이치를 다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돌아다닌 거야.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나한테 정권을 주면은 이 나라를 평화로운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도덕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아무도 안 받아줬어. 14년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안 받아. 결국은 70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키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 유교 철학을 정립하셨어요. 예수님 30살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인류의 구원자로서 인류 구원할 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절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셔서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십니다. 나는 그 정도 잽은 안 되지만 나도 인생을 멋있게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30년 후에 내가 다시 우리 후배들한테 와서 이야기한다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음 절. 그래서 제가 소위 때 제 꿈이에요. 저는 군대 생활을 시작하면서 30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통일될 거다. 난 통일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통일될 거다. 그럼 통일된다면은 나는 중국 두만강 압록강을 연기하는 그 국경 수비대 사령관을 하고 싶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거구려의 고토, 간도, 만주 지역을 해보고 싶다. 웅대했죠. 멋있었잖아요. 큰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꿈인데 내가 꾼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 생각으로 군대 생활을 했어요. 다음 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건 이제 꿈이고 그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하루는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가면은 죽어. 죽을 확률 99%. 누가 갈래?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제일 먼저 손드는 군인이 되자. 아니 임무 수행을 해서 가면 죽을 확률이 99%야. 누가 갈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 수 있는 군인이 되자. 그게 제 생활 신조였어요. 그래서 중2 때 계급하면은 내가 제일 먼저 손들 수 있을까? 대2 때 계급하면은 지금도 내가 제일 먼저 손들 수 있을까? 소령, 중령, 대령 계급하고 나니까 손 못 들겠다. 지금도 내가 손들 수 있을까? 안 들어가. 안 오겠어. 그때는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거야. 계급도 높고 또 가정도 있고 가진 게 많죠. 이제 군대 생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이게 손을 못 들어.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군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군인이 아니구나. 나는 직장인이구나.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죠. 나는 군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 군인이 아닌 것 같다. 직장인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당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퇴직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4년 명예퇴직을 했어요. 명퇴한다니까 다른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엄청 욕해. 그때만 해도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연봉 1억 넘는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고참이니까 누가 뭐 일 시키는 것도 별로 없어. 또 1년만 지나면 연금이 10몇만 원씩 올라. 4년 하면은 50만 원. 평생 죽을 때마다 매달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더. 그때 받는 것보다. 그런데 포기하고 나왔어요. 왜? 나는 더 이상 내가 군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군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꿈으로서 내 가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살기 위해서 하나의 직장으로 생활하기 싫다. 그래 나는 고향에 가서 내 후배들 더 멋있는 군인들을 만드는 데 가서 일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역을 했어요. 다음 장.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살아라 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긍정적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좀 긍정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행동해라. 근데 긍정적이냐는 건 뭐냐면은 어디를 바라보느냐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장. 이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법정 스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고승이고 또 수필가시고 또 시인이시고. 근데 우연한 기회에 내가 소령 때 지리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구례 터미널에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가 이 스님을 만났어요. 이 스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냐? 다음 장은 제가 버스를 타려고 가서 원래 2시 차를 타려고 갔어요. 근데 한 30분 늦었어. 그래서 2시 30분에 도착한 거야. 3시 차 타면 되겠죠. 그 친구하고 셋이 갔어. 동기들끼리, 군인들끼리. 야, 네가 아까 이 시간 빨리 왔으면 됐는데 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랬는데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 옆에 스님이 한 분 앉아 계시고 그때는 법정 스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따가 젊은이들 왜 이렇게 싸우는가 그러면서 이래 하니까 스님이 한 이야기가 본인도 2시 차를 타고 올라했는데 3시 차를 30분을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유명한 스님이 산사에서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등산객부터 지나가다 스님 사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인도 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는데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또 마을에 나오면 저 앞에 가면 상점들 많이 있죠. 우리 여기 와서 하나 먹고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막 부르는데 스님이 나름대로 이름 있는 스님이 나 바쁘니까 갈란다 그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30분이 늦으신 거야. 근데 스님이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나는 도착하는 순간 30분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난 2시 차를 타러 온 게 아니고 3시 차를 타러 왔다. 2시 차가 아니고 3시 차를 타러 왔다.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계속 하고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니 2시 차를 타러 오든 3시 차를 타러 오든 어차피 30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2시 차를 타러 온 사람은 30분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야 2시 차를 못한 이유를 계속 불평불만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3시 차를 타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3시 차를 타서 서울에 도착하면 7시 정도 되면은 저녁을 누구 먹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자고 내일은 뭘 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이 30분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지내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설계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30분인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다음 장 한번 좀 더 쉬운 이야기. 돈 5만 원 있어요. 5만 원. 여러분들한테 5만 원씩 주고 써라. 그런데 새 돈부터 쓸래? 헌 돈부터 쓸 걸 결정하고 써라. 여러분들 새 돈부터 쓰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세 사람. 또 헌 돈부터 쓰겠다는 사람. 아, 맞네. 손 내려. 누구를 이게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자, 헌 돈부터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5장 중에 제일 헌 거 쓰겠죠. 4장 중에 제일 헌 거 쓰고 3장 중에 제일 헌 거 쓰고 2장 중에 제일 헌 거 쓰고 마지막 남은 헌 돈을 쓰는 거야. 반대로 새 돈부터 쓰는 사람은 5장 중에 제일 깨끗한 거 쓰고 4장 중에 제일 깨끗한 거 쓰고 3장 중에 제일 깨끗한 거 쓰고 2장 중에서 깨끗한 거 쓰고 마지막 한 장 깨끗한 돈을 쓰는 거야. 똑같은 돈 5만 원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헌 돈만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새 돈만 쓰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이 긍정적이냐 긍정적이 뭐다냐는 그 짧은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행동해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없죠. 다음 장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 신나는 아침 좋은 하루를 만들어라. 여러분들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야 일어나라, 늦었다, 학교 가라. 왜 깨워? 이제 깨웠어. 엄마랑 싸우고 그러고 나오죠. 대부분이 그럴 거야. 그러지 말아요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는 음악도 좀 신나는 음악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력이 있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들은 음악을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첫 듣는 이야기, 첫 하는 말이 나를 하루를 지배해요. 응? 그래서 나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생각, 좋은 음악 듣고 조금 빨리 일어나서 엄마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게 여러분들이 긍정의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밝은 표정 얼굴을 가져라. 여러분들 그러고 이제 일어나면은 목욕탕, 아니 샤워장에 들어가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응? 머리 이렇게 하고 나오죠. 응?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그때 나서 머리 말고 이렇게 하고 화장이 화장하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러분들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거울 한번 딱 봐. 거울 한번 보라니까 거울 보면 야 눈 좀 여기 좀 더 찢었으면 좋겠는데 앞트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너희를 안 이뻐하는데 누가 너희를 이뻐해 주겠냐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뻐하고 자기를 사랑해야 돼. 야 멋있게 생겼는데? 괜찮은데? 거울 보면서 야 채치원이 오늘도 화이팅. 니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 주라 이 말이야. 그리고 한번 웃어봐. 웃는, 응? 아 웃고. 여러분 교장 선생님 항상 웃는 얼굴이잖아. 응? 웃는 얼굴이 얼마나 좋아요. 응? 연습을 해야 돼. 세 번째, 걸음걸이 할 때 아침 이렇게 걸어다니지 말고, 응?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지만 가슴 펴고 이렇게 좀 응? 떳떳하게 걸어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걸로 고민하지 마. 우리가 5만 가지 잡생각한다고 그러죠. 5만 가지. 5만 가지 잡생각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실제로 미국 영국에 있는 심리학 대학교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4만에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5만 가지 생각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96%는 이미 지나갔거나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4%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이미 지나가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 가지고 고민을 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거기에 다 잡히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 좀, 옛날 그 서울에서 멍때리기 대회 있었죠. 멍때리기. 9살짜리가 1등 했어요. 9살짜리가 멍때리기. 아무 생각 않고 앉아있는 멍때리기 대회. 가끔은 멍때리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스님들이 옛날에는 면벽 좌선한다고 그래요. 벽 보고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끔 머리를 비우는 연습들을 한 번씩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말투, 긍정적인 글을 좀 많이 읽어라. 나도 소위 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문 글귀 뒤에 나올 거예요. 승자와 패자라는 글이야. 내가 침대를 우리 동기생하고 2층 침대를 썼어요. 내가 밑층에 살았어. 거기 내 딱 눈 뜨면 보이는 데다 여기 딱 붙여. 그리고 또 샤워하러 세면장에 들어가면 샤워장 끝에다 딱 붙여놔. 소대장실에 들어가면 소대장 딱 책상 앉으면 앞에다 붙여놔. 노트 딱 비면은 노트 첫 장에다 붙여놔요. 다음 장 한번 봐.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패자는 너 때문이라고 말한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이 가득하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하다. 승자는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지만 패자는 예 아니오를 적당히 한다. 승자는 어린에게도 사과할 수 있지만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안 숙인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자주 하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이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지만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는 쾌감을 알지만 패자는 넘어지면 재수를 한탄한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지만 패자는 일어서면 뒤를 본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항상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 욕심만 가득하다. 이 승자 패자 인터넷 치면 이보다 훨씬 양이 많아. 누가 지은지 몰라요. 근데 필요한 대목들만 딱 뽑아가지고 항상 눈에 보이는 데다가 지금도 그러고 다녀요. 우리가 좋은 글을 보고 좋은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긍정 마인드를 키워야 된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현재 꼬라지를 너무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마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는 마무리가 아니야. 엔드 스테이트가 아니야. 이제 아직 출발도 안 한 상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빨리 규정 짓지 마.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다음. 우리가 큰 꿈을 이어라. 세 번째, 큰 꿈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죠. 큰 꿈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を 얻는 것,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는 것. 우리가 통상 큰 꿈 가져라 가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다음, 그런데 사실은 큰 꿈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냥 큰 꿈이다. 다음 장.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살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 운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머니가 필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하고 태도도 필요해요. 이걸 이제 영어로 재미니까 영어로 A는 1점, Z는 24점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본 거예요, 영어로. U는 몇 점일까요? 40점. 넘겨보십시오. U는 47점이야. 응? 운도 필요하지만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럼 사랑은? 80점. 한번 눌러보십시오. 54점. 응? 사랑도 필요하죠. 응?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다음 돈 72점 정도로 필요해요. 그 다음 성실하게 사는 거 98점. 성실하게 사는 거. 그럼 태도가 뭐예요? 태도. 애티튜드 100점이에요. 100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인생을 사는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가치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장이요. 이분 잘 모르죠. 이분 최지몽이라는 사람이고 우리 전남 영암 사람이에요. 영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후삼국 시대에 채씨, 유명한 채씨가 세 사람이 있어. 신라에는 채치원이 있었고 고려에는 백제에는 누가 있었지? 이름 제가 갑자기 이제 최승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고려에는 최지몽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18살에 학문에 쉽게 말하면 통달을 했어. 특히 천문하고 점술에 통달을 했죠.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매일 전쟁이야. 왜 후삼국이 분열돼가지고 매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꿈은 내가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 백성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만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18살에 내가 장차 이 사만을 통일해서 이 우리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게 왕건이에요. 왕건, 고려 태조 왕건.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왕건. 왕건을 찾아갔어요. 근데 왕건이 마치 그때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풀려고 하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해. 그래서 이 꿈이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최지몽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장차 당신이 사만을 통일하고 다스릴 꿈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꿈을 알아줬다 해서 지몽, 내 꿈을 알아준 사람. 그래서 앞으로 니는 지몽이라고 해라. 그래서 최지몽으로 이름을 바꿔줬어. 그리고 이분은 왕건이 항상 전쟁 나갈 때 물어봐. 내가 이번에 나가도 되겠느냐? 나가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6대 저려 초기 6대 성종까지를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로 지내시고 그러면서 고려에 기틀을 마련하시고 이분은 18살 때 꿈이 사만을 통일해서 백성들을 구합니다. 다음 장.
용감한 형제 알죠? 용감한 형제. 용감한 형제는 그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작곡가며 프로듀서로 근무를 했어요. 그때 1년 한참 히트곡이 나올 때 1년 매출이 한 100억. 자기한테 음원 들어오는 게 한 달에 20억. 지금은 이제 좀 줄었다고 하는데 한참 때 히트곡이 많을 때 한 달에 20억씩 벌었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독립해서 회사를 차렸죠. 회사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만든 가수가 브레이브 걸스예요. 가오리 춤으로 한 3년 전에 유명했죠. 그런데 그 열심히 밀어줬는데도 애들이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우리 그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프로에 나왔더라고. 집을 공개를 해준 거야. 집을 공개해 주는데 방이 7개, 거실 2개.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누구 사냐면은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자기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부엌은 엄청나게 큰데 밥은 다 요리는 시켜 먹는 거야. 그리고 그 강아지 데리고 주로 어디 사냐면 거실 소파에 살아. 거실 소파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TV 보고 거기서 자고 그리고 출근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차가 10억짜리 독일제 10억짜리 차를 운전사 운전해줘. 회사는 압구정에 5층짜리 건물. 그 자기 사무실 2층이야.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전용. 제가 그 TV를 보면서 짜증나더라고. 사실 생긴 것도 별로여서 별로 안 좋아해. 비호감이야. 또 문신까지 있고. 그런데 이 프로를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데 왜 굳이 저걸 해주는가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MC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 꿈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선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밥차 30대를 운영해서 1년에 2만 명을 노숙자들을 먹이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을 위해서 10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저는 꼭 이룰 겁니다. 반드시 이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호감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비호감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 꿈만은 한번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 폴킨 잘 모르죠. 이분은 스탠퍼드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스탠퍼드에 한국인 최초로 부학장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양가치 교수야. 뭔 뜻이지? 성적이 전부 다 양가야. 성적이 전부 다 양가에서 양가치 교수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1%. 하위 1%. 주로 꼴등했어. 제일 잘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60명 중에 58등이었어요. 60명 중에 58등 했는데 한 명은 운동선수였고 한 명은 한자에서 거의 학교를 안 나오는 애였어요. 이 실질적으로 꼴등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였다. 왜 그랬냐면 자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뭐 가르쳐주면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야 임마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애워. 자기는 수학을 제외하고는 수학은 푸는 거잖아요. 수학을 제외하고는 다른 과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버지가 선풍기 사오면 선풍기 다 뜯었다가 붙이고 라디오 사오면 라디오 다 뜯었다가 붙이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 경진대 이런 데 가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대학교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지. 수능 성적, 아니 수능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4위 1%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못 간다 생각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 유학을 가서 자기가 과학 경진대에서 한 걸 가지고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어요. 컴퓨터공학과. 그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영어에 자신이 없어.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영어를 제일 안 하는 과목이 뭘까요? 영어를 제일 안 하는 과목이 음악 과목을 들어간 거야. 음악은 주로 음악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영어를 제일 안 쓴다고 생각해서. 근데 기말 과제가 뭐냐면은 이 하나의 음악을 지정해주고 음악을 듣고 소감, 에세이를 써서 A4지 5장으로 제출하세요. 자기는 기본적인 일상 회화는 하는데 이 장문이 안 돼. 그래서 자기는 A4지 제일 크게 한 데다가 This music is very good. 응? 그래서 써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교수가 불렀대요. 야, 니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제가 이 장문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써라. 그래서 한글로 5장을 써갔대요. 써가니까 사전을 들고 와라. 그래서 네가 설명을 해봐라. 그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A 플러스를 줬대요. A 플러스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 음악은 장문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 네의 느낌을 받는 건데 너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업을 받았다. 그래서 A 플러스를 준 거야. 이 사람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 기숙사 휴게실에다가 크게 써서 붙인 거예요. 자기 기숙사 호실을 써서 내 기숙사에 오면은 맥주가 공짜다. 프리 공짜다. 내 방에 방문하면은 맥주가 공짜다. 그런데 단 조건은 맥주 마실 동안 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많이 찾아오니까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영어 실력이 늘었다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인도에 그 봉사활동을 갔대요. 인도에 봉사활동을 가서 어린애들을 만났는데 애들이 글도 모르는 거야. 그 왜 그러는가 보니까 학교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오지에 사는 이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교육과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교육과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전시회나 가면은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박물관 가면 설명한 패드 있죠. 쓰고 나면 버리는 거 그걸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다 학교 없는 데다 보고도 해줍니다. 지금 오지 학생들한테 약 20개국한테 계속 보급을 해서 애들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꿈은 능력이 더 된다면 더 많은 학교에 학생들,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문을 공부를 시키고 싶다 하는 게 꿈이야. 이 사람 일론 머스크 알죠?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거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있었어. 아이언맨 영화의 실제 모델이에요. 이 사람이 문제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막 주식이 출렁출렁하고 코인값이 막 출렁출렁해.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은 지구를 구하는 거야. 실제로 이 사람 꿈은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환경으로 오염으로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지구는 결국은 죽어가니까 이 지구인을 구하기 위해서 화성에다 식민지를 만들겠다. 그 화성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로켓가 있어야 되겠죠. 로켓 돈이 엄청 들어. 로켓 한 방 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로켓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름만 넣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2015년에 성공했어. 지금은 쐈다가 발사시키고 다시 와서 다시 발사시키는 게 실제로 하고 있어요. 민간이 최초로. 근데 달라 이제 화성에 가면 어떻게 돼요? 걸어다닐 수 없죠. 그래서 차가 필요해.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100% 전기차. 100% 전기로 가는 차. 그래서 고급 세단형 전기차 S 모델을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그거 좀 팔아라, 우리라고 같이 협작하자, 막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한테 줘도 다른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만들면은 기술이 훨씬 더 발전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구인을 구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일. 이제 거기 갔어. 차가 있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 집이 있고 또 발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태양열로 하는 발전기 집을 솔라시티라는 회사를 2014년에 만들어서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에다가 6,000세대를 만든 거야. 집을. 6,000세대를 만들어서 발전기, 태양열 발전기로 6,000세대를 운영한 시험을 했어.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한테 집을 다 나눠줬어. 좀 황당한 사람이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의 꿈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해. 근데 그 꿈이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꿈을 살고 있다. 다음 노래 한 곡. 인터뷰 노래 한 곡 들어.
아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최성봉이라는 사람은 한때 제가 참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줍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3살 때 부모한테 버려져서 보육원에 살았어요. 보육원에서 형들이 계속 때려서 5살 되니까 보육원을 도망쳤어요. 그래서 약 10년을 길거리에서 하면서 껌 팔고 이러면서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검정고시로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대전에 있는 애고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대학교는 못 들어갔죠. 근데 2011년에 22살 때 코리아 갓 탤런트 시즌1에 우연히 돼서 준우승했어요. 중간에 나오는 얼굴 나온 박할린, 독일 박할린 음악 감독이 내 재능을 알아보고 경희대 사이버 대학교를 취업시켜줬고 2014년에 음반을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소년 가정돕기, 뭐 소년원, 호스피스 병동 이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를 했어요. 노래도 부르고 강연도 하고 2017년에는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도 말에 이 사람이 연예계에서 음악계에서 완전히 방출당했어요. 왜요? 작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암이 걸렸다고 암 치료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돈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수억의 돈이 모금이 됐어요. 모금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으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유흥업소 다니면서 응창망청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기부자들이 전부 다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퇴출당했어요. 이 사람이 최초의 꿈은 자기 노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꿈이 변질된 거죠. 다음 장.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그 꿈이 이유가 돼.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변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꿈을 정하는 거다. 여기 이 사람 한번 소개 마지막 한번 할게요. 이분들이 이제 두 사람이 이 사진의 주 포인트예요. 한 사람은 낸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얀 율리라는 사람이에요. 2003년도에 뚜르드 프랑스가 뭐냐면 산악 자전거 경기예요. 한 4,000km 정도를 타. 한 20일 내지 23일 동안에 4,000km를 타는데 마지막 결승 장면은 생중계를 해줘서 유럽 인구 한 1억 3천 명 정도 본다고 해요. 그런데 낸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뚜르드 프랑스라는 대회에서 6회 연속 우승을 했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7승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빼고 6연속. 이게 세계 최초로 7번째 우승을 도전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 계속 1등하는 동안에 누군가 2등한 사람이 있겠죠. 얀 율리라는 독일 선수는 얘 때문에 5년간 2등만 한 거야. 얘도 마지막 은퇴하는 거야. 마지막 해에 1등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거야. 마지막 날 마지막 코스까지 얀 율리가 45초를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코스에 접어들었는데 커브길을 돌다가 학생이 서 있는 가방에 걸려서 선수가 넘어졌어요. 이 넘어져 있는 노란 선수가 낸스 암스트롱이야. 옆에 서 있는 선수가 얀 율리예요. 낸스 암스트롱은 원래 사이클 선수였는데 한번 세계대회 우승까지 했어요. 근데 고안 남자들 성기 있는 부분에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서 자전거 타면 안 된다. 니는 자전거 타면 죽는다. 그래서 2년간 자전거를 안 탔어요. 근데 자전거를 안 타고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재미가 없다는 게 삶이. 내가 제일 행복한 순간은 사이클을 타는 순간이 행복했다. 그냥 사이클 탈란다. 타다가 죽을란다. 그리고 사이클 탔어요. 그 암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우승을 한 거예요. 대단한 선수죠. 그애 때문에 애는 5년 동안 2등만 한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코스 45초를 지고 있는데 애가 넘어졌어. 원래 이 경기는 넘어지면 그냥 가면 돼. 넘어진 선수는 자전거를 고치든지 자전거를 못 고치면은 자전거를 들고 뛰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가고 섰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위대한 멈춤이라고 치면은 이 장면이 나와요. 응? 이거 안 가고 멈췄어. 그래서 암스트롱이 일어나서 자전거를 정비하고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내고 가속도를 낼 때까지 뒤에서 일정 거리를 놓고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내고 쭉 출발하고 나니까 그때서 자기는 가속도 내고 따라갔어. 그 마지막에 16초가 더 져서 1분 61초로 결국은 2등을 했어. 끝나고 나면 기자회견하죠. 기자회견.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7연승을 하고 은퇴를 해. 이 사람은 5번 2등하고 은퇴를 해. 근데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야준 율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뭔 질문했겠어요? 왜 멈췄냐고. 응? 그렇지. 아주 선량하게 이야기하고, 야, 왜 멈췄어요? 라고 물어본 거고,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야, 이 멍청한 새끼야. 네 절호의 찬스였는데 왜 안 갔냐라고 물어봤겠죠. 이 사람도 한 이야기가, 나도 마지막이었고, 미치도록 1등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지금 지나가면 1등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할까? 뭐라고 기억할까? 쟤는 실력으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하다가 암스트롱이 넘어져서 운 좋게 1등한 사람. 자기는 평생을 진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는데 결국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것은 한 번도 못 이기다가 실력 없는 놈이 운 좋아서 1등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라는 거죠. 자기는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 때 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우승하고 싶지 않았다. 2등한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해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 여러분도 이렇게 멋있게 될 수 있어. 또 우리 정명에는 그 멋있는 힘이 있어. 이야기했잖아. 신사참배 운동하다가 탄압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학교 안 다녀. 과감하게 때려친 그런 기상이 있는 학교야. 또 우리 전남북 지역에서 최초의 여성 학교야. 여러분들은 그런 기상하고 전통을 이미 받고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된다. 기죽게 쪼다같이 기죽지 마라 이 말이야.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고. 그런 걸로 기죽지 마라. 다음. 징기스칸. 우리가 항상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할 때 징기스칸이 아니야.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배운 거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된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무서운 적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력한 경제 등자는 옆에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야.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깨우치고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다음.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강의한 것은 일단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은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남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라. 그러고 나면 항상 긍정적으로 야 나는 할 수 있다. 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고토 회복하는 게 내 꿈이었다니까요.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30년 지나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큰 꿈은 크게 가져라. 그리고 선한 영향력.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고 내 꿈으로 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 결론입니다. 결론. 실패. 우리가 성공, 실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야.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면 포기만 않고 끝까지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그게 안 되는 거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작은 고난일 뿐이다. 시험 한번 잘못 쳤다고 기죽지 마라. 응?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게 한 번 잘못됐다고 기죽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좀 자신감 있고 항상 힘차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